자, 하루 세 끼 오늘은 뭘 먹을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죠. 특히 이 대한민국 밥상에는 국물 요리가 빠질 수가 없는데요. 근데 문제는 국물 요리를 위해서는 육수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일이죠. 그래서 육수를 어떻게 내는지가 너무 궁금하고 어렵다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여기에 대한 고수한 분을 모셨습니다. 직접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마의 마음으로 고체 육수를 만든 신정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도 국물 요리 얘기했습니다만 이 국 하나에다가 밥을 딱 말아 먹으면 그만큼 든든한 요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손이 많이 가요. 이 맛내기도 국은 너무 쉽지가 않고요. 육수라는 거는 육수를 내는 재료부터가 고르는 게 쉽지 않아요. 맞아요. 무, 멸치, 다시마 기본적으로 그냥 몇 가지만 넣는다고 해도 세척해야지, 손질해야지, 또 약불로 2시간 정도는 끓여야 되거든요. 그래야 깊은 맛이 나와요. 그런데 이 과정을 매일매일 반복한다는 건 정말 힘들죠. 그렇죠. 누구나 겪는 그 주부의 고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라면 쉽고 간편하게 국물 요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가능합니다. 물이 끓을 때 고체 육수 요거 한 알만 넣으시면 2분 만에 깊은 국물 맛이 납니다. 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과 시간, 이 노력이 줄어드니까요. 식사 준비 시간이 한 30분에서 1시간은 절약되는 것 같아요. 예. 그 시간을 아이들이랑 함께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전만한 요 크기라고 지금 좀 전에 표현하셨거든요. 네. 이 동전만한 것에 고수의 비밀이 담겨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 맞지요. 제가 이 고체 육수를 만들 때는 자연 합성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멸치, 디포리, 새우, 수산물이 총 7가지가 들어가고요. 양파, 배추, 대파, 그리고 버섯 종류까지 농산물이 총 15가지. 모두 국내산 재료만 사용했고요. 총 22가지가 들어갑니다. 간혹 분말 스틱을 맛보시면 이거 라면 스프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인위적인 나트륨이나 인공향은 전혀 없고요. 자연 재료로만 감칠맛을 냈습니다. 언뜻 들어도 동전만한 크기의 22가지의 재료가 들어가려면 야, 이걸 어떻게 배합을 할까 너무 궁금하고 재료들끼리도 지분 싸움 할 것 같아요. 자리가 부족해서. 네, 맞죠. 예, 배합이 너무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찾은 건 저희의 비율은 수산물과 농산물의 비율을 45대 55로 했습니다. 특히 신경 쓴 건 수산물인데요. 네네. 맛의 뼈대를 세우는 건 아무래도 멸치, 디포리. 이 제품은 남해 선단에서 직접 공수받아서 가져오고요. 네네. 멸치의 함량을 11.2%로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감칠맛이 확 살아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배추, 무, 양파 이런 재료들은 제철에만 구입을 하더라도 천연 단맛을 그대로 살릴 수 있거든요. 45대 55의 비율. 진짜 주식회사 지분율 같습니다. 수산물과 농산물의 비율이. 일단은 고체 육수를 만들 때 이제 배합을 해야 되잖아요. 다 섞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분말 형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모든 재료가 동일한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건가요? 아니요. 멸치, 디포리, 새우, 생강, 양파는 열풍 건조를 하고 있고요. 다시마와 대두는 분무 건조, 우엉, 연근, 양배추는 동결 건조를 하고 있고요. 바지락과 대파는 진공 건조를 합니다. 야, 이거 말만 들어도 복잡합니다. 재료에 따라서 이거를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다 다른데 이렇게 해서 이제 가루로 만든 다음에 배합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러면 이제 가루가 다 섞였어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게 고체 육수란 말이에요. 이걸 그러면은 뭉쳐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뭉칠지 너무 궁금한데요. 가루를 뭉치는 거는 보통 합성료를 많이 쓰기 마련인데요. 저희는 합성료를 쓰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을 했고요. 일단 22가지 자연 재료를 균일한 입자로 정밀하게 분쇄를 하고요. 마지막에 감자 전분 등을 넣어서 순간적인 프레스를 가해서 타정을 하는 거죠. 자, 자연 재료로 건강한 먹을거리를 만든다는 거는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나 반가운 일인데 건강한 고체 육수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한 어떤 계기가 있으신가요? 그럼요. 저는 워킹맘이었습니다. 지독한 워커홀릭이었고요. 결혼이 되게 늦었어요. 어렵게 2 아이를 선물로 받았는데요. 아이들이 선천적인 면역 이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없다. 그래서 질 좋은 음식물에 더 집착하게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아이들이 7살, 4살인데요.
이유식 할 때부터 모든 육수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먹는 건 당연히 신경 써야 되고요.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마트 가서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성분 이게 92%인지 80%인지 뭔가 합성료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살피는 나 같은 엄마가 있지 않을까? 당연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수고로움을 다른 엄마들을 대신해서 내가 해보면 어떨까라는 마음에서 출발했고요. 그 첫 번째가 고체 육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라고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뭔가 시리즈가 나올 것 같은 기대감도 드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아이 때문에 힘드셨지만 어떻게 보면 아이 덕분에 창업을 한 셈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저희 아이들 덕분에 전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그런지 아무리 바빠도 지금 엄청 바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들 밥은 지금도 꼭 챙겨주신다고요. 네.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저희 아이들이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쁘더라도 본질은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일과 가정 두 마리 토끼를 제대로 잡으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고수가 욕심이 많으신 건가요? 보니까 다른 목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제 목표는 저와 같은 엄마들이 이렇게 가서 고민하는 시간, 재료를 고르는 시간, 육수를 만드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모두 쪼개서 원스톱으로 구입할 수 있는 스토어를 만들고 싶어요.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막 자기가 막 발품해가지고 유기농인지 아닌지 체크하고 사야 되는 네, 번거로움이 네네. 있잖아요. 그거를 안심 스토어를 만들어서 여기 들어오면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만들겠다 이런 목표신 것 같은데,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아이들이 웃게 하는 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냥 아이들이랑 엄마랑 같이 노는 시간, 그 10분, 20분. 제가 꼼꼼히 찾아서 깐깐하게 지켜낼 테니까요. 믿고 안전하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